10시가 됐으니까 우리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흡으로 여러분들 자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호흡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심장박동이나 소화나 혈액순환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을 자율신경계가 다 이렇게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호흡은 자율신경계도 컨트롤을 하지만 우리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조금 천천히 쉼으로 해서, 좀 천천히 쉬면은요, 내쉴 때 특히 천천히 내쉬면요, 심장 박동이 조금 이렇게 느려져요. 들이쉴 때, 보통은 들이쉴 때 심장 박동이 좀 빠르고 내쉴 때 조금 느린데, 의지적으로 천천히 쉬시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은 우리 몸이, 마음이 좀 더 안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호흡을 통해서 좀 조절을 하면 좋습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조금은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면서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마음 준비를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3번 정도 호흡을 이렇게 코로 크게 들이쉬시고 배가 불룩 나오도록, 내쉴 때는 입으로 조금은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한 3번 정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용서 여정을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고, 특히 지난 시간에는 용서가 뭐냐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다루고요. 오늘은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자기 용서. 우리가 보통 용서 그러면은 타인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춰 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연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이해해서 용서의 단계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직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쩌면은 서양 문화에서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를 챙기고, 그런 면에서는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영향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이제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주의 그러면은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지를 잘 않으려 그러죠. 그죠? 왜냐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이렇게 막 뒤섞여서 이해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인과 나 사이에 때로는 이렇게 경계선도 모호함으로 해가지고 타인 용서, 자기 용서, 이런 것이 어쩌면 막 뒤섞여 있을 수도 이제 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타인 용서와 좀 구분해서 자기 용서를 좀 다루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에 대한 복습을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지난 시간에 용서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용서 여부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내는 이렇게 이제 탁 말했을 때 아내의 개념을 남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내의 개념과 실제 아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일치가 되면은 우리 아내 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아내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내는 집안에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집안일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만약에 아내가 자기도 사회활동을 하고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념과는 다른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감당을 해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자녀들이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념에 따라서 보통 자기도 살아가려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이나 잣대로 이렇게 삼기도 하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서에 대해서도 자기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용서가 좀 더 쉬워지기도 하고 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개념을 자기 개념에서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깊게 해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능력을 좀 더 늘려보자 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 개념에 대해서 다루었던 지난 시간의 그 주제였습니다. 그것을 잠시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정의를 했을 때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준다. 자, 우리가 보통 용서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입힌 어떤 피해, 어떤 불이익, 나에게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가한 어떤 심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또는 정서적이든 그런 어떤 해코지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이제 내가 용서한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용서한다고 할 때는 내가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내가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데 내 마음은 덮어줄 마음이 없다면은 진정한 용서가 안 되겠죠. 그죠? 예, 정말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동으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나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사람을 꾸짖고 벌하고 싶은, 안갚음하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내가 되돌려주고 싶은 이 마음 자체도 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용서라는 것은 어쩌면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거짓 용서가 되고 그냥 척하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용서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오라고 맞다라고 생각되시면은요, 선을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고요. X다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이 X자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그죠?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은요, 그냥 가만 계셔도 돼요. 모든 면에서 가만 계시면은 좀 그런데 이게 맞고 틀리고 그 개념보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아닐까에 초점을 맞춰서 좀 자기 자신의 용서 개념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용서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서는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우리 점잖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죠? 예. 자, 용서는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뭐죠? 그냥 나 자신에게 주는 나의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X라고 보면 맞겠죠.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른 사람의 행동,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벌하거나 꾸짖거나 거기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개념을 확장할 때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해방되고 그런 어떤 상처난 감정부터 상처난 감정이 다 치유가 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할 그런 마음 자체를 아예 쉽게 덮어두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는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다. O면은 한번 이렇게 하고 X면 이렇게. 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요, 마치 의무처럼 그렇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신앙인들도 특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좀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용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좀 인격적이고 내가 좀 됨됨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용서해야 될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뭘까요? 예. 이거는 X입니다. 그죠? 예.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하면은 좋고 다행이고 바람직하겠지만은 그것은 강요되거나 요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자신의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용서하고 안 하고는 상처 입은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자기 자신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해야지 마음이 용서가 안 돼 있는데 내 말로서 행동으로서 의무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거짓 용서나 가짜 용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훼손된 내 자존심이 치유된 후에야 할 수 있는, 근데 그 치유의 시작이나 그 치유를 나의 권리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우리는 의무로 보지 않고 권리다. 그래서 용서 안 하고 싶으면은 안 해도 된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나 힘든 것도 누가 감수해야 된다?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지금 내가 감수할 만큼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은 그것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권리다. 예. 그 다음 질문 하나 볼까요? 용서는 죄나 잘못을 잊어주는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오늘 흐름이 왠지 X가 많죠. 그죠? 예. 옛날에 시험 칠 때 그냥 우리가 눈치로 시험을 쳐도 점수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X입니다. X. 그죠? 잘못이나 죄나 잘못을 잊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다 치유는 하되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받아서 내 자신이 또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은 그 사건이나 그 상황은 똑똑히 기억해 두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억은 하되 내 감정은 자유로워지는 것. 기억은 하되 내 안에 안갚음이나 복수심이나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은 내가 치유하고 해소해 가는 것이 이제 용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잊어주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용서는 화해를 포함한다. 화해해야 용서가 되는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흐름을 쭉 타야 되죠. 그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화해도 자기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반복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의 나를 방치하거나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해하지 않는 것이 더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면은요, 용서까지는 하되 화해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화해도 자기의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용서는 정의 실현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다. 어때요? O일까요? X일까요? X예요. 왜냐하면은요, 정의 실현을 보통은 사람의 마음에는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뭔가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의다.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용서한다 해서 이 사람이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이 개념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사과를 할 거는 하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죠? 자기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하나의 태도이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나 그 상처나 또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책임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의 실현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용서한다 해서 책임이나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까지 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단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아픔이나 엉어리나 그런 어떤 고통들을 해소하고 제거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죠. 그죠? 예.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이나 죄가 없다고,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X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하고도 또 연관이 됩니다. 그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괜찮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또는 어떤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너그러움, 나의 관용, 사랑에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괜찮다는 것이지 너가 잘못이나 죄가 없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 그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용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는 가해자에게 저항할 수 없을 때 하게 되는 약자의 자기 위로다. 이거는 문장으로 보면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용서 못하는 사람 안에는요, 이게 마음 깊이에 들어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왠지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꿀리는 것 같고, 당당하게 나한테 사과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뭔가 약하다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좋게 그냥 용서한다 하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마음 안에서부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내가 약자라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실제로 약자들은요, 용서 못해요. 왜냐면 그 피해에서, 그 상처에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내가 약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자기 비난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스로 자기를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안 그래도 내가 부족한데 니까지 나서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하는 것이 더 겹치기 때문에 더 용서하기가 그런 가해자에게 너그러워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약자의 스스로 위로가 아니라 위로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강자, 내가 이런 것을 버텨낼 만한 그 사람의 그런 과해 행동에 대해서 관용이나 너그러움을 베풀 만한 그런 어떤 내공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가 용서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참 쉽지 않죠. 그죠?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용서는 안갚음, 복수를 포기함으로써 시작되는 치유의 긴 과정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O죠, 그죠? 오랜만에 O가 나왔습니다. 자꾸 X로 갈까봐 한 번씩 O를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어요. 예. 내가 피해를 보고 나면은요, 본능적으로 내 안에 있는 동물적인 어떤 속성이 안갚음을 하고, 너도 받은 만큼 갚아주라는 그런 어떤 충동을 내 안에서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충동에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어떤 속성으로 또는 인간성에서도 give and take 그거죠, 그죠? 너가 이런 걸 기부했으니까 나도 이런 걸 기부하겠다, 주겠다. 예, 이런 어떤 주고받고의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복수를 하거나 안갚음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역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복수를 하든 간접적으로 복수를 하든, 이 간접적인 복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길을 가는데 나한테 해코지한 그 사람이 깡패들을 만나서 맞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은근히 좋아져요. 아이고 저 어쩌나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킥킥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지 못한 복수를 누군가를 통해서 하게 될 때, 보게 될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조금은 상처가 치유된다는 느낌을 받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동물적인 속성이나 기브 앤 테이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인성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가 더 승승장구 잘하게 되면 어떨까요? 도저히 못 봐줘요. 용납이 더 안 되고 더 화가 치밀어요. 요즘 연예인들이나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잘 나간다 하고 막 TV에 나오고 이러면은 상처받은 사람은 더 열받죠. 그래서 댓글이나 막 글을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나쁜 놈이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느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어쩌면 이거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자연스러운 것에 끌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복수를 포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수만 포기하고 마음은 그냥 들끓고 있다면은 그런 용서가 이제 시작은 했지만은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첫 시작은 내가 복수나 안갚음을 포기함으로써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용서는 가해로, 상대방이 주는 어떤 그런 가해로 인해서 훼손된 나의 감정, 그게 자존심이든 나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나 존엄성이든 이런 어떤 감정, 때로는 생각, 인간에 대한 어떤 불신,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관점들이나 시각들, 이런 것들, 이런 생각, 또는 나의 존재감, 내 존재감이 누군가로부터 훼손되었다 하는 느낌이 들으면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삶의 주도권, 이 훼손된 감정 때문에 내가 휘둘리고 있다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회복하는 것이 용서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설명을 참 길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하다 이러죠. 그죠? 우리 시험 칠 때 뭔가 질문이 길고 이상하면 또 이게 맞을 확률도 또 있어요. 그죠? 사지 선다에 때 우리가 터득한 어떤 방식입니다. 용서는 뭐냐 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상처난 내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난 마음이 나를 그냥 내 행동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돼요. 그 사람 딱 말만 딱 들면은 다른 생각은 안 들고 나쁜 놈 이 생각만 올라와요. 뭐 생각의 자유가 이미 없어. 주도권이 없어. 누구 이러면은 그냥 울컥 화가 나. 이것도 뭐죠? 감정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회복해낸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 자신의 주인으로서 내 감정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내가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다시 내가 되찾겠다, 회복하겠다, 내가 갖겠다. 그 의미가 용서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거는 그냥 오케이가 되세요. 오케이가 되신다면은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정, 개념을 이렇게 가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거는 공감이 안 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가 이거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지? 탓하거나 문제 삼기보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내 나름으로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어떤 여지들이 내 안에 분명히 나로 하여금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신 안에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들이 점점 그 힘이 발휘되어서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섬으로 해서 결국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내면화를 위해서 복습을 했고요. 잠시 쉬셨다가 오늘의 주제인 자기 용서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